네, 코로나19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일반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죠. 딱 그 타이밍에 우리 정부는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이민택 보건산업정책국장 연결해서 그 구체적인 계획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이민택입니다. 네, 네. 네, 일단 좀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개념 하나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 몇 명 분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네. 몇 회 분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게 회사마다 그 접종 방식이 좀 다른 건데요. 예. 보통 한 사람이 2번 접종을 맞도록 이렇게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 명분이 2회 접종 이렇게 되고요. 예. 또 다른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한 명이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분이 2회 투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한 명분이 1회 투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러면 아무래도 혼란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회보다는 명으로 그러니까 그 하는 게 더 이제 그 현실적으로 맞겠네요. 정확하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4,400만 명분이 지금 확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확보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이 제약사하고 지금 구매 계약과 사인까지 다 끝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어제 4개 제약사하고 발표한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계약 과정에 지금 있는 부분이 한 3개 정도가 있고요. 계약서를 완전하게 사인한 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있고요. 다만 이제 구매 약정이나 공급 확약은 계약서를 쓰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4,400만 명분은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어떤 특정 제약사의 백신만이 아니라 4개 제약사의 백신을 1,000만 명분씩 이렇게 나눴잖아요. 네네.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유는 예. 백신을 개발하는 방식이 총 4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예. 어떤 백신이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실패를 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실패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백신 개발 방식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금 그 조합을 해서 선택을 한 거고, 예. 우리 백신 도입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전문가들의 자문도 같이 받아서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국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네네. 우리나라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아마 백신 접종이 먼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백신 접종 이후에 상황을 체크해 가면서 예. 특정 백신이 훨씬 효과가 높으니까 이 백신을 집중 구매한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접종을 하고 나서 그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예. 지금 저희가 구매한 백신들은 전체적으로 임상 3단 결과를 발표한 걸 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백신 협상을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7월. 네. 기간을 한 5, 6개월에 걸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회사 측에 요구를 했고, 네. 그런 부분들을 그 점검을 하면서 지금 이번에 최종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그 접종 이후 상황을 보더라도 네. 크게 실패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접종 위에 체크하고 네. 어떤 백신이 더 우수한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후에 접종 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지금. 아니 그러면 4개 제약사의 백신이 그 비슷비슷하다고 한다면 가격이 싼 걸 집중 구매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이제 그 가격이 싸다 비싸다 문제는 이 생산 물량과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백신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생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가격이 싼 백신이 효과가 좋고 오래가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네. 그 백신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괜찮은 백신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최종적인 단계에 가서는 집단 그 접종을 하고 나서 어떤 그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백신에 국장님 그럼 이걸 여쭤볼게요. 이제 그 4개 제약사에 4종류의 백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어느 제약사의 어느 백신을 맞을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까? 무작위로 그냥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도에도 일부 있었지만 지금 그 일부 백신의 경우에는 극한 조건을 요구를 합니다. 보관에. 예, 뭐 영하 마이너스 70도. 80도. 예, 그렇습니다. 70도, 80도 이렇기 때문에요. 네. 우리 국내 콜드체인이 그 백신 유통망이 70도, 80도 정도로 견딜 수 있는 그 냉동고를 갖추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독감 백신처럼 네. 일반적으로 지금 다 풀어가지고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의 종류와 네. 그다음에 백신을 맞을 대상자하고 적정하게 지금 그 연결시켜주는 매칭을 시켜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뭐 백신을 4개를 두고 나는 어떤 거를 맞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접종 계획을 만들어 놓고 네. 이런 보관 조건, 유통 조건 등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선택권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어느 층에게는 주로 이 제약사의 이 백신을 맞힌다라고 하는 배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예, 같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파이자 백신이 마이너스 80도 냉동고를 요구를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풀어가지고 접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그 밀집된 그 집단들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점들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그래서 말씀인지. 그 백신과 대상자하고 이게 매치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백신이 워낙 지금 이제 필요하고 긴급하다라고 하는 상업 논리는 충분히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네.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까 만에 하나의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약사들이 면책권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우리한테는 묻지 말라. 이 면책권을 네.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정부가 계약한 4개 제약사 모두 지금 면책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걸 수용을 한 겁니까 혹시? 지금 보통 백신 개발 기관이 8년에서 10년 정도를 봅니다. 한 백신을 개발할 때. 네. 근데 코로나 백신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팬데믹이 생긴 게 거의 1년 지금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백신 지금 1년 내에 개발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한 8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게 1년 내에 개발했기 때문에 모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책임을 그 개발회사에 지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백신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생산 물량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회사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각 국가들이 선구매라는 형태, 물건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입도선매하는 형태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회사에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구매하는 경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면책권은 지금 모두 표준적으로 지금 그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각 국가들과 유사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 일반 평상시 상황하고 같은 형태로 구매를 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고의로 만들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백신에 이상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부분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예. 다만 지금 안전성하고 유효성 관련한 부분, 특히 안전성과 관련한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방안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안전하지 않은 백신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일은 없을 거고요. 다만 모든 백신은 이상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써왔던 독감 백신의 경우에도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부작용, 예. 이상 반응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서 대응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잘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공포심이나 과도한 걱정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네네.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한 번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상 반응 내지 부작용이 어느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업들하고 협상을 할 때 가장 이제 유심하게 봤던 부분이 이제 이상 반응과 부작용 부분인데요. 예. 지금 개발되는 백신들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 레벨이 높은 수준의 부작용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뭐 근육 경련이나 네. 뭐 이런 부분들 정도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 뭐 미열이나 오한이나 뭐 이런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특별하게 지금 그 강한 이상 반응을 지금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 그 자료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어제 브리핑 때 전문가 한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개발된 백신에 대한 안전성은
특별하게 의심을 안 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철저하게 허가 과정과 그다음에 백신은 또 국가 검정이라는 걸 합니다. 네. 국가에서 추가 승인을 하는데 개발된 백신이 안전하고 유효한지에 대한 부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알겠습니다.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안심을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부 언론이 이걸 지적을 하던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구매 계약서에 사인한 대상이 아스트라제네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네. 이곳에 백신 효능 안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또 여기 오고 제일 먼저 사인했냐 이런 또 지적이 있던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오늘 아침에 보도가 지금 됐던 게 이 의료 유수지 중에 하나가 란셋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의학 전문 잡지인데요. 란셋지에서 그 연구가들이 독립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오늘 전문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도 협상을 하면서 그 임상 결과는 지속적으로 자료를 받고 그 평가를 하면서 지금 협상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1, 4분기부터 백신이 들어오는데 네. 이 백신의 생산지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SK 그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여쭤볼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네. 지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빨라야 내년 2, 3월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지금 영국은 이제 어제부터 접종이 됐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접종 그 이후의 어떤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지금 백신 임상 시험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이 없었던 이 문제 때문이라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짧게요. 맞습니다. 그 각 국가들이 지금 임상을 했는데 18세 이상자들 대상으로 임상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코로나가 그 취약계층의 연령이 고연령인 경우에 이제 이 사망률이나 이 나쁜 징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18세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고 미만은 임상 안 했습니다. 예, 그 임상자를 얻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제어를 했는데 앞으로 뭐 임상이 되면 결과를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확대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었습니다.